이제 VLA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요. 이 지난번에 그 HDRI라는 내용을 사용해서 좀 더 사실감 있는 무슨 기법? 그 반사 기법을 사용했죠. 자, 반사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됐는데, 자, 지금 이미지를 봐보세요. 이 지금 요 공이라든가 이 토루스 넛에서 보게 되면 뭔가 반사가 된 것 같긴 하죠. 근데 굉장히 약해요. 그죠? 반사가 된 것 같긴 한데 좀 약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반사의 HDRI를 쓰는데 우리가 GI 인바이러먼트에서 스카이라이트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세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 HDR이라고 하는 내용을 사용하는데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사용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렌더링 인바이러먼트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GI 인바이러먼트에서 VLA에서 GI 인바이러먼트 안에서 스카이라이트 안에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GI 인바이러먼트 안에 보게 되면 반사와 굴절이 있어요. 리플렉션이 있고 리플락션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 차이가 좀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지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느낌이 달라요. 자, 그럼 일단은 플레인으로서 간단하게 바닥 재질을 바닥 모양 하나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토루스 넛에 의해서 익스텐디드 파라미터스에서 토루스 넛으로 하나 둘 작업을 합니다. 면회수 좀 높여줄게요. 세금 아디수 좀 높이고 사이드 좀 높이고 해서, 자, 이동 툴로 좀 이동을 해주고 이렇게 얘를 줄입니다. 이렇게 좀 줄이고요. 형태는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죠? 형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중간중간에 공을 하나 넣어 볼게요. 스페어 하나 넣고 이동 툴로요. 이동해요. 그냥 적당하게 하나 넣고요. 모디파이에서 좀 줄이도록 할게요.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이렇게 그냥 복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내용이 크니까 지울게요. 요것만 지우고 이 두 개만 놓자고요. 자, 바닥 내용도 조금 키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렌더링 옵션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아니, VLA 옵션으로 렌더링 인바이러먼트가 아니고 렌더 씬에서 커먼에서 어사인 컨트롤러 프로덕션을 VLA 어드밴스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는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때 렌더러에서 글로벌 스위치에서 디폴트 라이트를 꺼주고 기본 옵션이 되겠죠. 다음에 GI를 켜주고, 다음에 일라디언스 맵을 로우로 놓고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렌더링 걸어보죠. 자, 렌더링 걸어보면 지금 아마 별 내용이 없이 컴컴하게 보이지 않을까 해요. 왜냐면 지금 모든 핏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자, 다시 한번 렌더링 인바이러먼트 렌더 씬에서 렌더 옵션을요, 일라디안스 맵에서 요 로우로 놨잖아요. 이걸 커스텀으로 놓고 -3 이렇게 더 낮추는 거예요. 더 낮추는 거예요. 렌더링 속도가 더 오래 걸릴지 모를 것 같아서 더 낮추게 되는 거예요. 자, 렌더 걸어 볼게요. 이렇게 지금 진짜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렌더링에서 인바이러먼트에서 논을 찍어주고 여기서 뭘 선택하죠? 그렇죠, 선택해주고 재질 편집기를 클릭한 후에 여기서 어떻게, 그렇죠, 드래그해서 갖다가 놓겠죠. 인스턴스 냈습니다. 자, 여기서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설정할 수 있는 내용들 중에서 HDRI라고 하는 내용을 선택을 해주고요. 선택할게요. 선택을 하고
800걸 바꿔 주었습니다. 자, 됐으면 렌더링 걸어주면 이제 배경이 보일 거예요. 배경이 보이는데 뭘로 보여? 지금 보여지는 불러온 HDRI 매핑 보이겠죠? 보여지는데 문제는 또 무엇이냐? 재질에 반사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렌더링 속도 보이기만 할 뿐이지, 박스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보이죠? 이렇게 조금 배경을 보이게 할게요. 이렇게 합니다. 좀 두껍게 주고, 섹션의 레디우스를 좀 키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키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일단은 모든 재질에 색을 입혀 줄게요. 바닥 재질은 그래서 스탠다드에서 Vray 흰색, 다음에 요것도 흰색. 자, 요 내용은 안에 있는 공은 선택해주고 Vray 매터리얼 컬러를 빨강색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 지금 반사도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렌더링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렌더링을 진행을 하죠. 자, 기존에 있는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은 뒷 배경에 HDRI만 설정을 했고 반사가 안 들어간 상황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 또 어떻게 뒤에 HDRI 매핑이 들어갔고 물체에 색만 들어갔죠. 재질은 투입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반사도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리플렉트의 색상을 설정을 해주고, 다음에 흰색 또한 리플렉트에서 흰색 쪽으로 가지고 갑니다. 렌더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있는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이것은 뒤에 HDRI가 들어갔고 색상만 입혀 들어간 거지 반사도가 결정된 게 아니죠. 자, 진행을 합니다. 자, 렌더링이 물론 당연히 렌더링이 오래 걸리겠죠. 렌더링 속도가. 자, 렌더링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컨셉을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고 바닥에는 그냥 일반 재질을 주도록 할게요. 바닥에다가는 다시 Vray 매터리얼에서 그냥 반사도가 없는 내용을 지정을 했어요. 자, 지금 보게 되면요, 렌더링이 다 걸리진 않았지만 렌더링 show lasting 렌더링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일단 요것만 가지고도 느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있는 HDRI 매핑에 의해서 반사도가 결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사도를 지금 보게 되면 흰색이요, 반사도를 흰색으로 걸었어요. 100% 반사되죠.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Fresnel Reflection 이라는 게 있어요. 체크를 걸었어요. 자, 얘도 반사도를 100을 주고 Fresnel Reflection을 걸었어요. 자, 어떻게 되나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상태랑 지금은 HDRI 매핑을 Environment에 설정을 한 것이고, 지금 같은 내용은 물체에다가 반사도만 결정을 준 거죠. 그러면은 물체가 반사가 이루어졌어요. 자, 근데 지금 렌더링 걸어주는 것은 반사도 값을 100으로 설정했다는 거죠. 흰색이니까. 그런데 뭘 결정해 놨어요? 여기에 Fresnel Reflection이라는 걸 체크해 놨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매끈매끈한 느낌이 나죠. 그렇다고 해서 HDRI가 반사가 안 된 게 아니에요. 반사가 된 것이야. 반사가 된 것인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 하이라이트의 느낌, 그 다음에 그 반짝거리는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즈널이라고 하는 내용을 체크를 했을 경우에 느낌을 잘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어느 향상된 느낌의 재질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 자
지금 우리가 몇 개의 타입으로 렌더링을 걸으면 두 개의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HDR 뒤에 배경 걸어 배경에 주는 건 똑같는데 리플렉트 이 리플렉트를 흰색으로 걸어 놓고 체크했을 때와 체크하지 않았을 때의 이 프레즈널 리플렉션에 따르는 내용 느낌을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레즈널은 껐어요. 자, 프레즈널은 꺼주고요. 자, 반사도도 좀 줄여주도록 할게요. 줄여줍니다. 반사도도 조금 줄여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렌더링 인바이런먼트에 있는 이 내용을 끄도록 할게요. 그죠? 자, 렌더링 인바이런먼트를 껐어요. 끄고 어디에다가 이 V-Ray HDR을 설정을 하냐면 렌더 씬에서 렌더 보게 되면 우리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인바이런먼트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뭘 체크하냐면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그러면은 렌더링을 걸어주게 되면 렌더링 상태에서는 저 선택한 그림 매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백그라운드에서 안 보이겠죠? 얘 제거시켰으니까. 물체에는요? 그렇죠? 물체에는 반사가 되는 거겠죠? 자, 지금 같은 이미지는 뒷 배경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프레즈널이 걸려진 리플렉션이 적용된 것이고 이제 렌더링 되는 것은 뭐예요? 자,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 보세요. 뒤에 있는 그 V-Ray HDRI 설정한 게 거의 잘 안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반사도를 다 100으로 놓고 얘도 100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도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차이가 있을까요? 자, 렌더링이 진행이 되면 지금 그 빨간색과 토루스 넛의 내용을 100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 뒷 배경도 검정색이 반사가 되죠. 그런데 이 내용은 반사가 됐나요? 렌더 씬에서 이 내용은요? 이 내용은 거의 반사가 안 됐죠. 자, 그럼 꺼보고 렌더링을 걸게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이거하고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렌더링이 됩니다. 이렇게 봐보세요. 자, 이것은 무슨 색이 반사가 된 거예요? 그쵸? 왜냐면 여기 지금 렌더링 이 파란색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적용이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것은 파란색 대신에 V-Ray HDRI에서 불러온 내용이 정확한 반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색상의 느낌 반사가 이루어졌죠. 자, 그러면 요거 하고 자, 또 비교해 볼게요. 어디서 뭐냐면 이번에는 요거를 어디에 복사하냐면 여기에 복사를 할게요. 자, 리플렉션, 인바이런먼트 굴절 반사의 이미지를 넣었어요. 요건 꺼주고 이거 끈 거죠. 얘는 끄고 V-Ray 인바이런먼트에서 리플렉션 etc 인바이런먼트 체크를 해주고 여기 안에 내용을 넣었다는 거예요. 렌더링 걸어 보겠습니다. 자,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자, 비교해 봅니다. 되긴 됐죠. 자, 지금 보게 되면 다 100백을 걸었어요. 그런데 되긴 들어가긴 들어가죠. 근데 어디에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공애들이 여기 들어가는데 즉 하이라이트를 받은 부위에만 들어가죠. 그죠? 물론 여기 이제 빛 설정할 수 있어요. 아주 배우진 않았지만은.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여기서요. 다시 한번 렌더링 걸어주고 렌더에서 올라갑니다. 이때 얘를 켜주고 다 켜주는 거예요. 두 개 다 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GI 인바이러먼트 스카이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이 인바이러먼트에서 지정된 색처럼 이 색이 물체에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V-Ray HDRI에서 가져온 내용이 얘 색상이 비춰진다고 보면 되고, 밑에 있는 내용은 비추어지되 어디에? 하이라이트에 비춰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뒤에 인바이러먼트 색을 주면은 더 밝아지긴 할 건 사실이고요. 자, 이건 지금 두 개 다 체크를 걸었어요. 자, 렌더링 한번 걸어봅시다.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은 리플렉션에서만 불러온 내용이고, 지금 렌더링 진행될 내용은 두 개 다 체크를 한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디에도 뒤에 있는 렌더링 인바이러먼트에서도 체크를 걸어 볼게요. 자, 그러면 세 개 다 적이 되는 거예요. 뒤에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렌더링을 진행을 하세요. 쭉 진행을 합니다. 보여요. 자, 이렇게. 근데 저 뒤에 있는 이미지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뒤에 있는 것을 어디에? 자, 뒤에 있는 내용은 잠시만요. 네, 여기입니다. 뒤에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여지는 내용이 렌더링 인바이러먼트에서 이 이미지를 썼다고 하더라도요, 렌더 씬에서 어디 여기다 걸어주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우선으로 들어가는 거야. 저거 뒤에 있는 것은 화면상에서만 안 보일 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렌더링 인바이러먼트를 껐어요. 색을 지정해 볼게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좀 지정해, 이렇게. 자, 렌더링 걸어 볼게요. 이렇게. 지금은 V-Ray HDRI를 빼버리고, 인바이러먼트에서 빼버리고 색상만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자, 색도 거의 인식이 안 되죠.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뒤에다가, 즉 무슨 말이냐, 여기 나와 있는 렌더링이 이거 첫날 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여기다가 어떤 걸 쓰던지 간에 렌더 씬에서 인바이러먼트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체크하면 화면상에서만 안 보이는 거지,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재질상에서는 표현된다는 거죠. 반사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V-Ray 인바이러먼트에 있는 내용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V-Ray HDRI라고 하는 내용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렌더링에서, 그런데 자, 찍어줬습니다. 렌더링 근데 네. 이때 반사도는 다 네. 흰색이죠? 지금 다 흰색 걸었어요. 다 100이라는 소리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다 껐어요. 요것도 끄고, 요것도 끄고, 요것도 껐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그럼 요 색만 보이겠죠, 물체에. 요 색만 보여. 자, 그럼 렌더링이 당연히 빨라질 거예요. 자, 이렇게 걸어주는 이유는, 어두운 이유는 왜 어두워요? 빛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둡고, 조금 그러나마 밝은 이유는 배경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렌더링 인 씬에서 디폴트 라이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리 빛은 나중에 한꺼번에 자세히 해야 되기 때문에 렌더링 걸어 줄게요. 자, 그러면 밝아지는 이유는 디폴트 라이트를 걸었기 때문에 당연히 밝아지겠죠. 자, 걸어 주고요. 자, 요때 렌더 씬에서요, 어디 쭉 올라가는 거예요. 렌더 씬에서 다시 한번
디폴트 라이트는 끄면 다시 어두워지겠죠? 네. 자, 그런데 어디서? 여기서 오버라이드 맥스 요 멀티플라이어 강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렌더링 걸어주게 되면 지금 백그라운드 렌더링 인바이러먼트 백그라운드는 녹색이 보이겠죠. 자, 보여지는데 반사되는 색은 파란색이죠.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자, 그러면 다시 렌더링에서 렌더 씬에서 요거를 체크해 볼게요. 렌더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렌더링이 진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을 잘 생각을 해서 렌더링을 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됐고, 그러면 이번에는요, 요거를 꺼주고 여기다 걸었어요. 체크하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만 대부분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이라이트. 빛을 받는 부위에만,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중점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지금 뒤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고, 그죠? 있으니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때 강도를, 색을 조금 이렇게 지정하고요. 이것을 5로 높여볼게요.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뒤에 리플렉션 높여줘도 인식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 VDA 뒤에 있는 HDRI라는 매핑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꺼주게 되면 보이죠, 이제. 그러니까 문제 색이냐 이거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두 개 다 쓴다고 해서 다 값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이거요. 이게 이 의미가 렌더 씬에서 사용되는 이 내용들이, 자, 이거 아니면 이거냐, 이거 아니면 이거냐, 이거 아니면 이거냐 선택하는 쓰는 거. 숫자를 높여도 이거 체크하면 이게 적용되는 것 뿐이에요. 이게 높인다고 해서 이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건 이거를 말하는 거겠지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리플렉션의 내용 중에서 이 컬러가 빛이 중점적으로 받아지는 부분에는 더 선명해 보인다는 거니까, 빛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밝게 이 색이 비춰진다는 거지요. 무슨 말이 차이가 있어요. 그죠? 얘를 끄고 얘를 체크하고 얘는 인바이러먼트니까 빛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받는 빛을 말하는 것이고, 이 요 내용은 반사와 굴절이 일어나는 부분에 가라는 거잖아. 앞에 있는 거는 반사, 뒤에 있는 건 굴절이라는 뜻이거든요. 리플렉션.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은 하이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받는 부위에서 이 값들이 심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적절하게 잘 조화를 해야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반사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프레즈널이라고 하는 내용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